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인연으로 만나 12월 끝자락까지 함께 하였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쾌지나 청춘 1월 1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시낭송 유한권. 겨울산 장석남. 내가 겨울산을 좋아하는 까닭은 숨은 이야기가 있었다. 낙엽으로 흙으로 돌아가 먼저 흙이 된 꽃과 다시 만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겨울산. 내가 겨울산을 사랑하는 까닭. 낙엽이 꽃이 되고 꽃이 낙엽이 되는 꿈을 꾸는 따뜻한 어둠이 있어서이다. 겨우내 봄을 기다려 주어서다. 춥고 미끄럽고 또 고르지 못한 날씨에 길 조심까지 하려니 문 밖을 입은 넘어질까 가슴까지 조심이고 어깨와 후들거리는 다리 조심까지 아찔아찔합니다. 예, 그래요. 엊그제 눈이 많이 왔는데요. 네. 아주 그 하얗게 쌓인 그 눈 받고 가는 것도 아주 그참 예, 추억을 회상시키는 좋은 뭐 하나의 추억거리는 되죠. 그러나 이 겨울길 노인들에겐 굉장히 위험하죠. 그 출타는 그래서 삼가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집에서 독서하는 그런 습관, 이것을 길러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내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지요. 조용필이 부르죠. 못 찾겠다 꾀꼬리.
네, 시인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삶의 평화가 괴로울 때도 독서실에서 우두커니 책 냄새로 마음이 차분해지면 삶의 평화가 책 향기로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세월은 주마등 남이래가 부르겠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주마등이며 끝없이 흘러가는 유랑객이냐 잡아도 붙잡아도 대답은 없고 높은 산 깊은 강을 넘고 건너서 세월은 하염없이 가야만 하나 세월은 가면 못올 강물이 드냐 한없이 가야 하는 집시라 드냐 소리쳐도 모른 채 하고 이 마을 저 마을에 소문만 두고 세월은 달려가는 주마등이냐 예, 백세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얼마 전까지 그 허정 박사의 백세 건강법이 회자됐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약은 되도록 적게 먹자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의 건강상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각 집에 약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뭐 건강 관련 약이라든지 뭐 조금 몸이 좀 이상하면 다 그냥 병원 쫓아가고 약방 쫓아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 관련 이런 약 이것이 범람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허정 박사는 백세 건강법 중에 하나가
약은 꼭 필요할 때 적정하게 먹어야지. 이 약을 너무 범람해서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그게 건강에 해치는 거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면요, 사실 자기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기분 좋게 자기 마음대로 9988234 이 법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99세까지 뭐 100세 넘으면 좋겠죠. 도인 선생님 100세 넘으실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살다가 돌아가시는 그것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뭐 많이 회자되고 우리가 즐겨 쓰는 얘기죠. 그리고 또 골다공증에는 무슨 약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노인들이 골다공증 많이 걸리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골다공 저는 약을 쇠도 참 안 먹는 셈이에요. 그래. 네. 하여간 최고의 약은 햇빛을 쬐면서 정기적으로 걷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물론 햇볕은 뭐 우리가 가장 좋은 건강의 보약이죠. 그러면서 적당히 우리가 걸어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골다공증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활성화시켜나가는데 좋은 건강 기법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맑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같이 뒤따라 줄 때 9988-1232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요 진성의 노래 하나 듣고 가지요. 네. 가지마. 네. 가지마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 또 가지마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 또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제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관악 FM 100.3 관악 메가헬츠,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합니다. 네,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갑니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또 내일이 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올라갈 때는 끝없이 먼 길, 또 내려올 때는 너무나 빠른 지름길 같은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시계이자 달력이랍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랍니다. 최진희 사랑의 미로 듣고 유 기자님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 상처를 주지 가슴은 젖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 상처를 주지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루야.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군 기자 이야기 저자 삼천리 시간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을 주시겠습니까? 첫 소식이요. 기다렸어요? 네? 기다리셨냐고요? 기다렸어요. 돈인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 포신탕 잘 드시죠? 네. 잘 드셔요? 예. 뭐 1년에 몇 번이나 드세요? 뭐 기회가 뭐 몇 번은 아니지만 가끔 있으면 실현을 안 하시죠? 예. 그런데 이 문제 올해 들어 그 논란이 되었죠. 포신탕 문제가 그 한 토막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포신탕을 뭐 자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그 이 개 관련 그 산업계에서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를 한 마리당 200만 원씩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의견이 지금 개 산업 관련 단체와 정부와의 여러 가지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까지 소식을 기준으로 보면요. 정부가 개 식용 관련 업계 그 전폐업 지원금을 책정할 때 마리수를 기준해서요. 이렇게 했으면 좀 문제가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제외하고 어떤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급 대상 등을 선정할 때요. 이 특정 시점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말하자면 받으려고 이것을 노리는 이런 그 또 엉뚱한 이런 그 업자들이 아마 뛰어드는 것 같아요.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걸러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심사는 기존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나 일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육견협회는요. 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이후에 개 한 마리당 200만 원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는데 네.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마리를 가정해서 업체당 약 4조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 4조 원이 그 적은 돈입니까? 하여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이 하나가 사라지는데요. 적으면 적다, 크면은 크다.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육견협회 요구안인데요. 정부 식품위생법상 개 식용이라든지 뭐 식용용으로 그 도축하는 거 이 사실은 불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법 업체에 보상금을 준다는 게 그게 정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또 다른 특별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불법의 소지가 많은 다른 업종까지 보상을 요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지 않겠나 이걸 보상해 줄 경우에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 법조문을 좀 일부 그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표현의 어떤 수정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머릿수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그 같은 유사 요식업의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개 대신에 뭐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업종으로 말하자면 다른 품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고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공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개 사육 농장 등은 이 공포 후에 법 공포 후에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영업 종식 영업을 안 하겠다는 그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마련된 모양인데요. 이럴 경우에 다시 신규나 이거 종식했다가 나중에 보상받고 또 뭐 다시 추가 신규로 또 영업을 하겠다고 덤벼들다든지 이럴 경우에 절대로 추가해서는 안 된다. 신규라든지 추가 영업 신고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못을 박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예, 한탕 그렇죠. 하기위해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문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개 사육 금지 공포 즉시 또는 지난해 12월 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 보상 지원 대책을 지금 확정을 하겠다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네. 아무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최박호의 노래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대요. 들어봅시다 한번.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 지면 서름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다.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이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맘은 갈 곳을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이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맘은 갈 곳을
예,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듣고 왔는데요. 두 번째 소식을 만나기 전에 그제 그 눈이 펑펑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창문을 열고 그걸 내다보다가 갑자기 시 하나 한 수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한번 낭독을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이 좋던 날 현웅 유한권 눈이 펄펄 내린다. 숨바꼭질하는 새끼 강아지 온 동네 뒷골목 휘젓고 다닌다. 산에도 들에도 천사의 노래소리 아련히 들리는 한방눈 쏟아지는 날이 더 좋다. 나비의 밥그릇엔 벌써 눈밥이 가득히 담기고 앙상한 오솔길에 하얀 카펫이 깔리면 우산도 없이 옆집 영유와 함께 뒷동산 오솔길 새 발자국 남기던 그때부터 나는 눈을 좋아했나 보다.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는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 그 저기 뭐냐 예. 유 기자님 좀 대중이 좀 많은 데서 한번 쫙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 소식은 이번 소식인가요? 어떤 소식인가요?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막 삼삼이 그려지는 그 장면일 것 같은데요. 그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그때 그 굴렁쇠 이렇게 굴리고 가던 거 생각나시죠? 네네. 아 네. 그거예요. 아, 이 말하자면 1988년도죠. 네.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쓴 굴렁쇠인데요. 이것과 우리나라 최초의 또 스마트폰 많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던 거 생각나시죠? 네네. 예.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뭐 하여간 문화유산으로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다고 그걸 전부 할 수는 없고 거기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에 준해서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문화재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념할 만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문화재청은요. 네. 제작되거나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든지 관리할 수 예. 있도록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금년 9월 15일까지 그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문화유산 제도에서 포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기존에는요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형성된 그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 예술 사회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선정해 가지고 그걸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금 등록해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혹시 그 돈인 선생님 집에 말이에요. 네. 집에 뭐 그림이라든지 글씨, 도자기 이런 거 옛날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우리는 그 6.25 때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사진 한 장 없으니까. 근데 여기 계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좀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뭐 물건들이 있을 텐데 없어요?
없어요. 예. 그때는 있었어도 사실 다 그걸 건수를 못-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네. 버렸지. 옛날 거 구질구질하다 그래서 네, 네. 예. 그랬을 것 같아. 예. 어쨌든 이런 그 근현대적 문화유산은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 이상 의 경우를 그 말하자면 기준에서 기준 삼아가지고 그에 해당하지 않은 유산은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채 다 버려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게 아깝죠. 네. 예, 근데 그것을 한번 옛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새로 국가 등록 문화재로 하기 전에 이런 거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 그렇죠. 지금부터 50년 전이면 예, 1970년 정도가 되겠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기념할 만한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비 문화유산 제도라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건설이라든지 또 뭐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 앞으로는 거의 아주 귀중한 유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보존 활용 가치가 있는 이런 유산, 아주 그 가치가 높은 유산을 다뤄지게 될 예정이죠. 예.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1988년 그 서울 올림픽 당시에 전 세계 주목을 끌었던 그 굴렁쇠 네, 네. 예. 그런 거는 사실 그 뭐 상당히 그 인상적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지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때 신었던 스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또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폰 이렇게 큰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상당히 귀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지요. 네, 사실 지금 봐도 문화재는 아니다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소중한 네. 게 있죠.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그때는 또 달라지겠죠? 금값이 되는 거지 그때는. 예. 이 문화재청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에 전문가의 조사라든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이런 그 예비 문화유산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유산은 보존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국가에서 아마 지원도 할 수 있는 자금도 나오고 또 기술도 또 그 역사적인 가치 이런 걸 교육시키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훼손되기 전에 예.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 바람직하죠. 이게 조금 늦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 생긴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죠. 어쨌든 이 문화재청은 예비 문화유산 제도 시행에 앞서서 5월부터 금년 5월부터요. 네. 대국민 공모전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 이걸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인 선생님도 잘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런 게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봐야 예, 되겠어요. 찾아보세요. 네. 예, 예. 의미 있는 문화유산 또 예비 문화유산들이 후대에도 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유의 일소 일로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한권, 최돈인. PD의 강민건이었습니다. 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사 스무고갯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생사 굽이굽이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내니만 보고픈 나의 사랑 어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